미래가 가끔 진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건데요. 원래는 그냥 게임 채팅 앱이었던 게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는 혁명의 무기가 됐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낙서가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2025년 네팔을 뒤흔든 그 엄청난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뭐랄까 선전포고 같은 거였죠. 기성세대를 향한 Z세대의 아주 분명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이거 믿기 힘드시죠? 근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의회나 광장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 채팅방에서 한 나라의 리더가 뽑혔다는 거예요. 와, 이 황당하고도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혹시 디스코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주로 게이머들이 쓰는 음성 채팅 프로그램이에요. 친구들이랑 게임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근데 대체 어떻게 이런 곳이 한 나라의 정치 무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과연 이 네팔에서 일어난 일이 그냥 진짜 이상하고 특이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신호탄일까요? 네, 우선 네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큰 그림부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난 시위가 일상이 된 시대라는 거죠. CSIS, 그러니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매년 평균 11.5%씩 늘었대요. 이게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하나의 거대한 흐름,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어느 한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특히 저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같은 곳을 보면요. 와, 세계 평균의 2배가 넘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시위가 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라마다 사정은 다 다르죠.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도 제각각일 거고요. 하지만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신기하게도 공통된 분노가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제가 너무 힘들다, 정치가 썩었다, 너무 불평등하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들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시위의 물결, 이걸 이끄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서 Z세대가 무대 중앙으로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은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이 판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요즘 젊은 것들은 하면서 넘어갈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세대는요, 사회운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어요. 이건 그냥 세대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세대적 단절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의 큰 변화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옛날 사회운동은 어땠나요? 어떤 대표가 있고 조직이 있고 좀 위계 질서가 뚜렷했잖아요. 이념도 중요했고요. 근데 지금 Z세대의 움직임은 완전 달라요. 리더가 딱히 없어요. 그냥 수평적으로 네트워크처럼 쫙 연결돼서 움직이고요. 심지어 밈이나 대중문화를 써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뭐랄까 퍼포먼스 같은 성격도 강하죠. 이 Z세대 활동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쥔 그야말로 디지털 네이티브죠. 근데 동시에 높은 청년 실업률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늘 불안해요. 그리고 정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늙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평생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봐왔잖아요. 네팔의 한 활동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 평생 권력 꼭대기에 있는 얼굴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요. 바로 이런 답답함, 이런 공유된 경험이 이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세대는 대체 어떻게 싸우는 걸까요? 이들이 쓰는 무기는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그들만의 아주 독특한 디지털 전략,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략을 좀 어려운 말로 하이브리드 행동주의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뜯어보면 간단합니다. 1단계, 틱톡 같은 걸로 순식간에 사람들을 모아요. 2단계, 디스코드에 모여서 실시간으로 토론하고 계획 짜고 심지어 투표까지 합니다. 3단계, 다 같이 애니메이션 깃발 같은 걸 들고 나오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연대감을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렇게 온라인에서 다져진 힘을 바탕으로 오프라인에서 강력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주 영리하게 넘나드는 거죠. 와, 이 친구들이 디지털 기술을 얼마나 잘 쓰는지 보여주는 진짜 놀라운 사례가 있어요. 네팔 활동가들이요, 책 GPT 같은 생성형 AI를 써서 자기들 캠페인 영상을 50개가 넘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냥 뚝딱 하고요. 와, 이건 진짜 기존 사회운동에서는 상상도 못할 방식이죠. 자, 그런데 Z세대가 이렇게 새로운 디지털 무기로 무장했다고 해서 정부나 국가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천만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물밑에서는 시위대와 정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 그러니까 치열한 공격과 방어의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 쪽을 한번 볼까요? 당연히 국가의 감시를 피하려고 별의별 기술을 다 씁니다. 통신 내용은 암호화된 앱으로 주고받는 건 이제 기본이고요. 정부가 인터넷을 아예 끊어버리면 그럼 스마트폰끼리 직접 연결되는 메시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소통해요. 또 홍콩 시위에서 썼던 효과적인 전술이 바로 다음날 다른 나라 시위 현장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로 배우고 계속 진화하는 거죠. 그럼 국가는 뭘로 맞설까요? 당연히 더 강력한 기술로 찍어 누르려고 하죠. 이란이나 인도처럼 그냥 인터넷을 셧다운 시켜버리기도 하고요. 중국은 악명 높은 AI 안면인식 기술로 시위대를 하나하나 다 찾아냅니다. 심지어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런 디지털 억압 기술을 수출까지 해요. 다른 독재 국가들한테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들, 이 치열한 싸움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이제 시위의 미래,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민 문화의 탄생이라는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모든 현상들은요, 그냥 시위 방식이 좀 세련돼졌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고 우리는 한편이다 라고 느끼는 그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훨씬 더 유연하고 퍼포먼스 같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런 새로운 시민 문화가 태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기존 정치권에게는 그렇게 큰 위협이 될까요? 바로 이 새로운 움직임이 정당이나 의회, 선거 같은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정치 시스템의 거의 바깥에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새로운 힘이 불쑥 나타난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그냥 재미로 놀려고 만든 플랫폼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위에서 지금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고 어쩌면 민주주의의 미래가 새롭게 코딩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답은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